자, 프린트는 대리제도 아마 나가 있을 거예요. 보이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OX 문제가 있어요. 대리 파트.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하자고요. 작년에 대리 제도는 네 문제가 배정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평균적으로 대리 제도는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세 문제가 항상 10문제 중에서 세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는 네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좀 이례적인 거고 거의 대부분이 세 문제 이렇게 배정을 시킵니다. 자, 거기 34번 지문 보이죠?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OX 문제까지 답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게요. 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돼 있죠. 갑의 대리인 을은 끊어봐요. 명의로 갑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봐도 알겠지만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갑과 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상대방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직설적 표현을 했다면 지금 갑을병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가 돼요? 대리인이죠. 얘는 본인이고 여기는 상대방이 되는데 절대 이게 안 바뀌어요. 대리 파트에서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게 바뀌질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갑을병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그 3자를 위한 계약 있잖아요. 거기는 바뀌어요. 거기는 갑과 을과 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 갑의 대리인 을은 갑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제한 능력자인 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갑이.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갑이잖아요. 얘가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성년자. 이상하게 우린 여기가 미성년자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거꾸로 바뀐 거야. 본인이 미성년자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끊어봐요. 자,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숙권행위란 말 보여요? 숙권행위 동그라미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요 OX 문제 아니에요? OX 문제 아니라고? 다 옳은 거요? 뭔 이거 OX 문제라고 생각을 해. 자, 봐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뒤통수 때리는 거야. 자, 숙권행위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리행위야.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야, 숙권행위는 요 둘 간의 관계라고. 여기인데 얘가 미성년자야. 원래 미성년자가 얘한테 대리권을 주는데 그게 위임이라고. 원래 위임 계약을 하고 대리권이 수여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요 위임 계약은 원래 법률행위야. 그럼 법률행위면 이 친구는 동의를 받아야 돼. 미성년자니까. 동의 없이 위임 계약을 하면서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위임 계약은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안 받고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미성년자야. 근데 요 대리 행위를 한 거라고. 요 대리 행위. 요 대리는 얘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얘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숙권행위에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요 제한 능력자. 그럼 얘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기를 취소시키겠다는 거야. 여기를. 근데 대리행위 있죠.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이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숙권행위를 물어보냐 대리행위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바뀌는 거야. 그걸. 그래서 지금 제한 능력자가 갑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 갑이면 갑이 미성년자 생각하는 거죠. 그럼 법정대리 동의 안 받고 지금 숙권행위를 한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들은 미성년자예요. 대리권을 안 줘도 되는데 대리권을 줬어요. 이거 처리할게요. 이거 취소할게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일 때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들으면 맞겠지 또. 그래서 여기 숙권행위를 물어보는 거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예, 숙권행위. 한 번만 틀리면 돼요. 한 번만. 2번에 갑이 동그라미요. 을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하여 끊어요. 자, 을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거죠. 근데 을이
동그라미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란 글자 보인가요? 세모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있었죠? 매매의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뭐라고요? 중도금과 또 쓰자고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해제권하고 취소권 같은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취소권에서 조문이 140조가 있어요. 140조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취소권자가 있거든요. 그 취소권자에는 의무대리인이 빠져요. 취소권자의 의무대리인이 안 들어간다고. 왜요? 취소할 수가 없거든. 의무대리는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근데 법정대리는 언제나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무대리는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라고요?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을이 동그라미요. 을이 누구예요? 을이 대리인이죠. 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끊어요. 갑의 의사가 누구요? 본인 의사에 반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끊어.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아니야.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다고? 아니야. 대리권 남용. 횡령. 자, 그 자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끊어요. 자,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하였다면 끊어요. 원칙을 물어봤어. 원칙. 대리권 남용 원칙. 대리권 오케이. 대리권 남용 원칙이 뭐야? 대리권을 남용한다라고 했을 때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근데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상할 수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효.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가장 중요할 것은 대리권 남용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대리권 남용 유효입니다. 나는 그게 제일 헷갈리더라고. 대리권 남용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왜 남용인데 유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반문하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배임적이란 말 보이죠? 배임적 대리행위 또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돼 있죠? 이걸 횡령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횡령. 자, 4번. 갑이 사망하면 끊어요. 갑이 사망했다는 건 뭐죠? 본인 사망.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 끊어요. 자, 본인 갑이 피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죠. 본인이 파산 선고 받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사유다. 아니다. 그럼 옆에다 뭐라고 써라고 했어요? 성, 파. 그 다음에 종료, 철, 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이렇게 해요. 사사성파. 그러면 종료철에 그러죠? 사사성파는 뭐라고 했어요? 의무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고 그 다음에 종료철에는 누구예요? 의무대리권의 소멸사유다. 법정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참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오래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34번 지문에서는 1번하고 1번 있죠. 1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지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특히 1번이요. 1번 같은 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수권 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 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없다. 자, 35번 변제 이행. 변제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끊어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지만 끊어요. 자, 원래 우리가 자기 계약 쌍방대리 가볼까요? 이걸 지워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돼야 안 돼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로 뭐라고 했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거 돼야 안 돼요? 등기 신청 같은 거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변제는 이 변제가 뭐겠어요? 다툼 있는 거, 다툼 없는 거. 다툼 없는 거.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계약 쌍방들에게 허용되지만 대물 변제 있죠. 대물 변제,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대물 변제, 경계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경계 있죠. 경계. 예, 요것들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지문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35번은. 자, 36번 역시 별 표시입니다. 요건 아직 배울 때는 아닌데 판례니까 기억해 보자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가 아들이에요. 이해되죠? 그렇죠? 아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꿀까요? 여기가 아들이요. 본인 아들이고 여기가 아버지예요. 부모. 부모는 친권자죠. 그럼 친권이라는 건 뭐예요? 법정이죠. 법정들인. 그럼 여기가 본인이겠지. 그럼 이 부모님이 얘한테 이렇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그래. 재산을 주고 싶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뭐요? 요 등기를 아들 앞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 계약이거든. 근데 본인한테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이죠. 이익이라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판례입니다. 빨간색. 친권자가 동그라미. 친권자가 누구의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는 끊어요. 이해 상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끊어요.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이 된다고요.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하나 써놔볼게요. 요건 이해됐죠? 요걸 혹시 이 판례와 상반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들내미 재산이 있었나 봐. 요 아들 명의의 재산이. 근데 여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친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아들 재산을 담보로 해서 A 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려와 1억을. 이렇게 이해되나요? 누구 재산을 담보로 잡은 거야? 아들. 그럼 이건 이익이 상반되죠. 부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죠? 아들 재산이 넘어가는 거잖아. 요건 안 돼요. 요건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담보로 금전 소비 대차 플러스 저당권 설정. 된다 안 된다? 네, X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밑에 그 옆에 빈 공란에다가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의 재산을 담보로 금전 소비 대차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36번하고 요 판례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이게 완 세트가 돼요. 원 세트가. 요건 지금 할 건 아닌데 나중에 5, 6월 달에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미리 지금 나온 김에 봐드릴게요. 그냥. 자, 37번. 대리인이 여러 동그라미, 여러 사람이에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칙이에요. 공동이 원칙이에요. 각자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여러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여럿이 나오지 않고 수인으로 나올 때가 있어. 여럿이나 수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38번에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에도 끊어요. 수동대리 동그라미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 언제나 각자 동그라미인데요. 자, 우리가 수동대리라는 건 뭐예요? 하는 거예요? 받는 거야? 자, 수동은 요것만 생각하자고. 요 수동대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게 하나가 뭐냐? 자, 수인일 수 있죠. 수인, 대리인, 수인이면 자, 이거 써놓으세요.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각자예요. 언제나 각자예요. 얘는 공동으로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언제나 각자.
그럼 두 번째, 현명인데 원래 수동 대리가 나오면 현명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상대방이 해요. 상대방이 현명을 해요. 현명을. 대리인이 현명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을이 대리인이잖아요. 여기 상대방 병이거든. 그럼 수동 대리는 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본인 있잖아. 갑에게 전달해줘 이렇게 이야기해.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대리인이 받는 거지. 수동이지. 수동이잖아요. 그럼 현명은 얘가 하는 거야. 얘가. 예, 상대방이 현명하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 그래서 수동은 시험에 나올 게 요거밖에 없어. 죽어도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수동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두 개만 나중에 기억하면. 자, 그래서 수동 대리는 언제나 뭐라고요? 각자입니다. 자, 39번. 이무대리의 이무자 동그라미. 이무대리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대리 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39번 별표시. 40번 이무대리는 복대리 선임과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없대요. 과실이 없대요. 과실이 뭐야? 선임, 감독 책임인데 과실이 없죠? 그럼 이무대리는 복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